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2022년 3월 30일) 고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 이건 2017년도에 제가 실제로 경험한 미스테리한 사연입니다. 저희 네 식구는 지어진 지 30년 가까이 된 오래된 연립에 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연립들은 하나둘 시공사가 선정되며 그 자리에 소규모 빌라나 아파트가 들어섰고, 저희가 살고 있던 연립은 가장 늦게 허물어져서 그 자리에 소형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이름은 H 팰리스 아파트였는데 규모는 그냥 빌라 수준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그 아파트 3층으로 다시 입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새 집에서의 평화로운 나날들이 이어지던 중 저희 가족과 몇몇 주민들을 놀라게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집에서 생활한 지 한 1년 정도 되었을 때쯤 밤늦게 집 밖에서 엄청 큰 여자의 고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비명소리였죠. 그래서 뭔 일 났나? 하고 베란다 창을 열어 밖을 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희 집 말고도 한두 집 정도는 그 소리를 들었는지 베란다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버지께서 경비실에 들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오셨다는데요. 한밤중에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하던 입주민 여성이 귀신을 봤다며 비명을 질렀던 거랍니다. 그 여성분의 증언은 주차장이 어두워서 창문을 내리고 사이드를 보며 차를 뒤쪽으로 바짝 붙이고 있었는데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했는데 차가 덜컹 하며 뭘 밟는 느낌이 나더래요. 그런데 차량에 있는 거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차에서 내려 뒤쪽으로 간 바로 그 순간 아주 충격적인 걸 목격했대요. 그게 뭐냐면 머리가 박살나서 으깨져 있는 여자가 머리가 땅에 바짝 붙은 채로 손과 발을 허공으로 들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대요. 그 끔찍한 모습에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찾아온 경비원은 급하게 입주민을 일으켜 세우곤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눈이 반쯤 풀린 그 여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랍니다. 그러다가 차 뒤쪽을 보더니 뭔가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저 뒤에 있던 사람 어디 갔냐고 뭔가 미친 여자처럼 그러더래요. 그렇게 경비원은 자초지종을 듣게 된 것이고 같이 CCTV를 확인해보자 차 뒤엔 애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자 혼자 화들짝 놀라 기절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CCTV로 아무것도 없었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너무나도 확고하게 아무래도 내가 귀신을 본 것 같다며 바들바들 떨며 집으로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마 일주일도 안 됐을 시점이었어요. 그날은 제가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을 보고 퇴근 후 저희 집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지하주차장 길목 끝에 보면 볼록 거울 있잖아요. 맞은편에 차나 사람 오는지 확인하라고 있는 그 거울이요. 저는 그 거울을 보면서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거울에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속도를 줄이면서 코너를 돌았는데 조금 전까지 거울에 비치고 있던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 사람 엄청 빠르네 하고 이제 주차장 빈 곳을 찾기 위해 엑셀을 밟는데 그 순간
차가 뭔가를 밟은 것처럼 덜컹 하고 기우뚱하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저는 백미러를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26년 내 인생 이렇게 깜빵 가서 마무리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웬 여자가 머리가 박살이 난 채 사후경직인지 뭔지 팔과 다리를 위로 쭉 뻗은 채로 바들바들 떨고 있더라고요. 저는 막 잣됐다 막 이러면서 욕을 내뱉으면서 어쨌든 그 사고를 수습을 해야 하니까 급하게 차에서 내렸거든요. 근데 아니 조금 전에 피 흘리면서 발버둥 치던 그 여자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사람을 친 게 아니라는 안도감 비슷한 감정과 함께 너무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본 그 장면이 고어물 같은 곳에서나 볼 것처럼 너무 선명하게 그 시신의 모습이 제 눈에 담겼거든요. 혹시 몰라서 저는 차를 대놓고 집으로 가지 않고 곧장 경비실로 가서 CCTV 좀 볼 수 있냐고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경비실 말고 뭔가 사무실 같은 곳으로 가시더니 이렇게 CCTV를 돌려주시는데 애초에 주차장엔 저 말고 아무도 없었고 혼자서 급하게 진입로 쪽을 확인하는 제 모습만 찍혀 있었죠. 그렇게 의아함을 품고 집으로 들어가서 TV를 보고 계시던 아버지에게 방금 겪은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번에 그 귀신 봤다는 여자 뭔가 보긴 본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경비실 갔다 오는 길이라면서요.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아니 지어진 지 1년밖에 안 된 아파트고 사고 한 번 없었는데 귀신은 무슨 귀신이냐? 심지어 연립살 때도 아무 일 없었는데 갑자기? 이러며 반문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연립을 허물다가 거기에서 무슨 묘지라도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연립살 때도 무슨 소동이 있었어야 하는데 너무나 평화로웠거든요. 게다가 지하주차장에서 여지껏 인사사고나 한이 서릴 만한 일체의 사건이 없었는데 갑자기 귀신이 나타난다고요? 그것도 처참하게 뭉개진 모습으로.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실제로는 일어나지도 않았던 그 환각 때문에 며칠 동안이나 꿈속에서 그 여자의 끔찍한 시신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나 생생하고 끔찍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2개월 정도 흐른 뒤 어쩌면 저랑 그 여성 입주민분께서 왜 그런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는지 뒷받침될 만한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어머니로부터 듣게 되었죠.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께서는 전에 연립살 때부터 알고 지내던 한 아주머니로부터 들은 소식을 저희에게 해주셨습니다. 민수 아빠, 우리 아파트 옆동에 사는 남자 중에 하나가 인적 드문 곳에서 사고 내고 시신 유기했대. 그랬다가 이번에 검거돼서 수감됐다는데 세상에 별일이 다 있지? 혹시 그런 일 때문에 그 피해자의 귀신이 억울함을 표현하기 위해 주차장에 나타났던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해자의 차에 혼이 실려서. 이 아파트가 작은 아파트라 동은 달라도 지하주차장은 모두 한 곳을 썼거든요. 저는 아직도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주차장에서 단 한 번도 헛것을 본 기억은 없습니다. 어머니에게 추후 들은 말로는 그 아저씨의 와이프는 이게 소문이 난 걸 의식을 했는지 곧 이사를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